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신 배우 이정재 씨 아시죠? 혹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밥 먹다가 흠칫 놀라신 짤 보신 적 있나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다른 출연자가 국수를 막 후루루루루 하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먹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걸 면치기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면을 좀 끊지 않고 후루룩 먹는 면치기라는 것이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정재 씨가 그걸 보고 막 너무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 화제가 되면서 그 후로는 면치기 유행이 살짝 잠잠해지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배우 김우빈 씨는 밥을 아주 조용하고 정갈하게 먹어서 사람들에게 진짜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씹는 모습도 입으로 이렇게 가리고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 먹방 어때요? 쯔양 씨도 정말 면 요리 맛있게 드셔서 인기가 많잖아요. 막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면발의 탄력도 느껴지고 비 오는 날에 특히 이 면 요리가 더욱 먹고 싶어지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막 누구는 소리를 내고 먹어서 또 누구는 소리를 안 내고 먹어서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과연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 이 면을 먹을 때 소리를 내도 되냐 안 되냐는 지금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논쟁거리이긴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들도 헷갈려하는 최신 논쟁부터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진짜 식사 예절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인하고 밥 먹을 때 적어도 분위기 싸해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혼자서 식사를 할 경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남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죠. 예로부터 식사 예절을 포함해서 자식의 인성까지 가르치는 게 주로 밥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밥 먹다가 진짜 많이 혼나고 그래서 새롭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둘씩 예의를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집안마다 약간은 다른 그런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 집안에서는 그랬구나 이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한국과 완전히 반대인 다른 나라의 식사 예절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해요. 저는 상대를 존중하려고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선 만국 공통사항이 있죠. 위생과 관련된 거. 보는 이를 불쾌하게 할 정도로 더럽다거나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소리를 내거나 하면 누구라도 싫어할 건데요. 오늘은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특히 한국에서 알아야 할 예의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밥 먹을 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좀 수근대거나 심하면 그 사람을 다음부터 절대 안 보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어도 식사 예절을 어겨서 한순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이 식사 예절을 안 지켜서 나 좀 고민된다. 혹은 이제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식사 예절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결혼이 고민된다. 이런 글이 참 많더라고요. 좀 생각해보면 알아야 할 식사 예절의 종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친한 사이뿐만 아니라 소개팅, 회식, 상사와의 독대, 단둘이 밥을 먹어요. 단둘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공적인 자리마다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논쟁 말고 어느 자리에서든 기본적으로 지켰으면 하는 그런 규칙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먹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 모두를 사용을 해서 식사를 해요. 한국식 식사에는 밥과 국, 반찬이 나오거든요. 이런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또 반찬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식사 예절이 더 엄격하던 때는 막 젓가락으로 국 건더기를 먹거나 혹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반대로 반찬을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간다든지 하면 안 좋게 봤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깨작대냐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막 복 날아간다고, 막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밥은 꼭 숟가락으로 먹어야지라고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유, 잘 먹네, 복스럽게 먹네, 이런 칭찬을 들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도 어르신이랑 있으면 특히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거에 유독 더 신경을 쓰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식사 예절은 집집마다 다르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있거나 하면은 그냥 각자가 편한 방식대로 먹는 것 같아요. 특히 밥을 김에 싸 먹거나 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부분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서 먹곤 하죠.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숟가락까지 설거지하기가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또 뭐 젓가락으로 밥을 먹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식사할 때 기본적인 이 세팅 또 살펴볼까요? 어렸을 때 저도 엄마를 도와 밥을 차리면 이제 식탁에 그릇을 세팅하잖아요. 각각 이제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 반찬 이제 접시, 반찬 그릇이 있죠.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에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몰랐는데 반대로 놓으면 제사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에게는 크게 혼이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밥은 왼편, 국은 오른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도 꼭 오른쪽에 놔요. 사실 국이 왼쪽에 있으면 숟가락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밥에 이제 국을 흘릴 수도 있으니까 좀 오른쪽에 두는 것이 간결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밥, 국, 반찬을 먹기 때문에 또 수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밥을 먹을 때 이 설거지거리, 그릇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또 느꼈는데요. 동남아 쪽 나라에 가면 같은 쌀 문화권이어도 참 다른 게요. 가끔 이렇게 큰 접시에 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추가하면 한국은 공깃밥처럼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 나오는데 외국은 큰 접시에 밥을 이렇게 쌓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납작한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죠. 뭐 가끔 포크밖에 없으면 포크로 먹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낯선데 어쨌든 한국은 그릇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그래서 여러 명을 집에 초대할 때 식탁에 그것도 중요해요.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수저까지 이렇게 놓을 자리가 있는지 네, 그것도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수저 사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한 손에 이렇게 동시에 들고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해보면 더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이제 숟가락은 책상 위에 내려놓은 상태죠. 따지고 보면 동작이 좀 많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이나 국 떠서 먹고 내려놓고 젓가락 들어서 반찬 이렇게 집어서 먹고 다시 내려놓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은 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손에 쥐고 먹는데요.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좀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거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 사용하는 나라의 예절은 다 비슷할 텐데요. 뭐 이런 게 있죠. 젓가락 쓸 때 젓가락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또 젓가락으로 그릇이나 접시를 밀거나 당기는 행위는 또 실례라는 거. 또 젓가락으로 막 장난을 쳐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젓가락을 이제 제가 다 썼어요. 그만 썼을 때 이제 음식에 꽂아 놓거나 세워 놓거나 또 뭐 세로로 얹어 놓는 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예절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이렇게 노래 가사로 나올 정도로 젓가락질이 정말 큰 화제거리였나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데 그런 젓가락질까지 제대로 못하면 좀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고 자랐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그 교정용 젓가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올바르게 젓가락질을 하게끔 도와주는 도구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라고 보는 시선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오는 연애 예능이 많잖아요. 그 데이트 장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젓가락질에 대한 거더라고요. 특히 그분들이 젓가락질을 좀 특이하게 할 경우 막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슬린다, 거슬린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됐지. 뭐 젓가락질 같은 거는 뭐 눈에도 안 보이고 신경도 안 쓰는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좀 더 긴장되는 자리로 가볼까요? 바로 직장 상사, 교수님 혹은 처음 만난 어른과 식사할 때입니다. 사실은 친구들끼리 먹을 때는 지금 알려드릴 규칙들 솔직히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지금도 좀 필수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예의 중시, 뭐 단체 식사할 때 식사 매너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외국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연장자보다 먼저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식탁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식사를 할 때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자리에 앉고 상석이라고 해서 제일 좀 좋고 뭐 보호받는 그런 안쪽에 앉으시고요. 이제 나머지 아랫사람들도 앉죠. 그리고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럿이서 좀 식사를 할수록 대화를 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막 음식이 나오자마자 특히 그 나이가 많으신 분 곧바로 연장자분께서 안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분이 이제 수저를 드신 후에 저희가 먹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곧바로 막 맛있겠다 하면서 막 냠냠 쩝쩝 먹으면 약간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좀 어린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알아서 잘 행동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잖아요. 식기를 빨리빨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막 물을 각자 컵에 이렇게 따라 드리고 또 요즘은 냅킨을 깔아서 수저를 자리에 하나씩 놔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한국은 그런 식기가 테이블 서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엔 종업원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수저를 챙겨야 하는데요. 이거는 알아서 잘 눈치 있게 어린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뿐만 아니라 좀 음식을 나눠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1인 1 메뉴를 주문한 게 아니라 뭐 탕, 찜 이런 메인 음식이 나오는 경우에 단체로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공용 식기를 따로 쓰더라고요. 이렇게 공용 식기로 썰거나 해서 연장자분들의 앞접시에 먼저 놔드리고 이렇게 분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후에 식사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식사 중에 그 연장자분이 더 먹고 싶어 하시는 반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아서 제가 여기 그 반찬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도 해요. 저도 교수님들이랑 특히 식사 자리를 할 때 좀 긴장이 돼서 사실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식사 예절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팅도 해드리고 그런 요청 사항도 좀 눈치 있게 파악하고 그런 와중에 식사도 속도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경청해야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 뼈를 발라야 하는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뼈를 바르는 모습도 보이지 않게 조심히 먹고 생선을 먹을 때도 그 한쪽 면을 다 먹기 전까지는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런 거는 격식 있는 자리에서 특히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막 쨍그랑 쨍그랑 식기를 부딪히는 소리를 당연히 내지 않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되게 많아요. 막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뭐든지 눈치껏 행동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식사를 또 막 너무 빠르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지도 않고 또 특히 그 연장자 그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제가 식사가 먼저 끝나더라도 그 연장자분께서 아직 식사 중이시면 숟가락을 상위에 놓지 말고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놓아두었다가 연장자의 식사가 끝나면 내려놓아야 한대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장자와 식사할 때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바로 술 예의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제가 술을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뭐야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낯설어 해요. 연장자랑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 이유는 공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이 양 옆이 연장자면 어떡해요? 어디로 고개를 돌려요? 이런 질문도 간혹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도 사실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최대한 숨어서 마시는 것처럼 마시곤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연장자의 술잔이 비는지 안 비는지를 이렇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비면 바로 이렇게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따라 주실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술을 받아야 해요. 한 손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또 좀 특이한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격식 있는 자리든 친구랑 있을 때든 항상 비슷해요.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여럿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해봅시다. 서로 대화하면서 먹다가 문득 접시를 봤는데 꼭 한 조각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정말 미묘하지만 꼭 한국에서는 지키게 되는 암묵적인 규칙인 것 같아요. 한 조각 당연히 먹고 싶죠. 근데 막 혼자 낼름 먹어버리지 않고 이거 남았는데 혹시 드실 분? 저는 좀 배부른데 괜찮아요. 드시겠어요? 이렇게 권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가끔 정말 재미있을 때는 모두가 계속해서 드세요 막 하면서 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은 그 한 조각은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젓가락을 쓰니까 식사 예절도 비슷할 것 같죠? 놀랍게도 정반대인 게 훨씬 많습니다. 먼저 그릇 들고 먹을까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지 않아요. 그릇을 들고 다니면 예로부터 좀 거지가 먹는 습관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옛날에는 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과 국그릇은 식탁에 고정된 채로 먹어요. 하지만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국그릇, 밥그릇을 손에 들고 식사를 하죠. 좀 이렇게 등이 둥글게 굽을 정도로 머리를 숙여서 식사를 하는 건 개가 먹는 법이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라멘이나 카레라이스 같이 좀 들기 어려운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럴 경우에도 가급적 등은 반듯하게 펴고 좀 상체를 앞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식사하는 것을 예절로 본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반대인 것 같고 신기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진 않고요. 왜 길거리 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음식 많잖아요. 그런 거 들고 먹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을 먹다가 특히 국물이 남았으면 이렇게 들고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뭐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서 허리를 못 숙이는데요. 이러면 괜찮아요. 밥그릇, 국그릇 다 들고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식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좀 들고 먹으면 대체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음식 남기기. 한국에서는 초대받은 자리에서 음식을 좀 남겼어요. 그러면 맛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싹 다 먹는 게 웬만하면 좋죠.
근데 중국에서는 음식을 싹 비우면 음식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남기는 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예의라고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진짜 신기해요. 저는 배가 불러도 웬만하면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술 따르기. 네. 한국은 상대방의 술잔이 완전히 비었을 때에만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 잔에 술이 남아 있는데 더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건 제사를 지낼 때나 하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 술잔에 조금 술이 남아 있으면 그 술잔 주인이 빨리 입안에 털어 마셔서 완전히 비운 다음에 이제 술을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일본은요, 술을 마실 때 한국과는 반대로 잔이 비어있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첨잔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근데 한국과 일본 둘 다 자기가 자기 술을 따르는 자작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과의 차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참 난감해요. 식사 중에 콧물이 날 때 한국에서는 코를 식탁에서 막 팽 하고 푸는 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밥을 먹다가 나가서 코를 팽 하고 푸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콧물을 이렇게 훌쩍 거리면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소리를 훨씬 더럽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이런 여러 식사 예절을 들으신 분들은 한국 식사 예절도 만만치 않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 한국 사람이랑 식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격식 있는 자리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막 할머니 세대 때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복 날아간다. 왜 이렇게 깨작대? 하면서 혼내셨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든 말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죠? 신경 써도 왼손잡이시구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면치기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좀 조용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편한 친구들끼리는 뭐 후루룩 소리 내고 막 식기 부딪히고 이렇게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또 한편으로는 김우빈 씨처럼 밥을 깔끔하고 조용하게 먹는 게 더 세련되고 멋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식사 예절도 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을 뭐 어렵게 매번 외우고 신경 쓰고 하느라 긴장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춰서 좀 편안하게 함께 먹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식사 예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한국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밥상, 밥을 놓는 상, 그리고 머리는 여기에서는 좀 한쪽, 가까이라는 뜻이라서 차려놓은 밥상의 한쪽을 말해요. 근데 그냥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자리, 특히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상황까지 포함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밥상머리 앞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다. 혹은 막 누가 밥상머리에서 울어? 뚝 꽂히고 밥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혼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처럼 상 근처에서 상머리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거였죠. 그리고 이 머리라는 단어를 좀 더 보자면 이거는 진짜 확장이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포함해서 머리털이 난 이 부위가 머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머리가 좋다 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좋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몸에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어떤 것의 위나 앞을 뜻할 때도 있어요. 왜 책의 머리 부분을 보면 작가에 대한 소개가 있죠.
또 뭐 배의 머리를 돌렸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본 밥상머리처럼 한쪽 부분을 뜻할 때도 있고요. 요즘은 이 머리가 들어가는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일머리, 공부머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머리가 있다 라고 하면 일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잘 처리하는 감각이 있다, 일을 잘한다 라는 뜻이고요. 공부머리가 있다, 뭐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머리가 들어간 재미난 관용 표현도 참 많은데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머리가 크다입니다. 이 머리가 진짜로 크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비교해서 머리가 자라면 어른이 된 거겠죠? 즉 머리가 크다, 머리가 컸어요 라는 건 어른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컸으면 밥상 머리에서 식사 예절을 더 잘 지켜야겠어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복스럽다입니다. 이것도 정말 한국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먼저 복은 일상에서 누리는 큰 행운, 또 행복,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를 뜻해서요. 복스럽다고 하면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보기만 해도 그런 즐거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면 되게 맛있게 보기 좋게 많이 먹어서 같이 있는 사람까지 좀 기분 좋아지게 그렇게 먹네? 라는 칭찬이에요. 복스럽게 먹네. 특히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좀 맛있게 기분 좋게 먹었을 때 이런 칭찬을 해요. 또 한국에서는 좀 생김새가 넉넉하고 토실토실한 인상이 복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스럽게 생겼네 라고 하면 인상이 좀 동글동글 부드럽다는 느낌을 말해요. 그리고 이 복 자체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복이 많다 라고 하면 단순히 행운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좀 일상에서 뭔가 누리는 즐거움이 많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뭐 할 복이 있어요, 뭐뭐 할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나고 자라면서 좀 유독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상황 혹은 유독 여러분만 많이 겪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나는 먹을 복 하나는 타고났어 라고 말하면 뭔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먹을 걸 계속 주고 여행을 갔는데도 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굶지는 않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또 나는 일복이 터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어쩌다 보니 살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복 그리고 복스럽다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스럽게 드시는 편인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이 예절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예요 하신 게 있었나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독특한 식사 예절이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